혹시 보험 사기? 이거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세금 같은 걸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바로 이 문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하나 보고 가실게요. 2024년 단 한 해 동안에요.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무려 1조 1,50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운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작년에만 반짝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난 10년을 쭉 보면요. 보험 사기로 걸린 사람이 8만 3천 명에서 10만 9천 명으로 꾸준히, 정말 꾸준히 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즘 보험 사기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아는 케이스는 바로 사고 내용 조작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일단 사고가 나긴 났는데 이걸 살짝 부풀리거나 사실을 꼬아서 돈을 더 타내려는 수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일에 살짝 긁힌 걸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주말에 사고 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거예요. 진짜 교묘하죠? 그 다음은 허위 사고. 이건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고를 그냥 통째로 지어내는 거예요. 뭐 물건 잃어버렸다로 거짓말하거나 일부러 미끄러져 넘어지는 척 연기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진짜 가장 악질적인 유형이 바로 이 고의사고입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정말 의도적으로 차를 들이받거나 심지어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것까지 정말 상상 초월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실제 일어난 사고 내용을 살짝 부풀리는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58.2%, 그러니까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모여서 저 거대한 1조 원을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누가 이런 사기를 저지르냐는 건데요. 놀랍게도 보험업계 내부자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확 늘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니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는 신호겠죠. 사기 수법도 그냥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즘엔 AI나 딥페이크 같은 첨단 기술까지 동원돼요. 이걸로 CCTV 영상을 조작해서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의 증거를 정말 감쪽같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그래도 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1조 원이 넘는 돈, 그 구멍을 결국 누가 메우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보험 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려고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 한 사람이 매년 평균 2만 2천 원을 추가로 더 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숨겨진 세금의 정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연히 보험료는 오르죠. 보험사들은 사기꾼들 잡아내려고 조사 비용을 더 쓰게 되고요. 그럼 그 돈은 또 누가 낼까요? 결국 우리 몫이죠. 더 심각한 건 진짜 사고가 나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까지 혹시 사기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선량 피해자만 이중으로 고통받는 거죠. 사실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연구에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소수의 사기 행위가 결국에는 정직한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린다. 딱 지금 우리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늘어만 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좀 허탈하게도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명확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일반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9.3%가 징역형에 쌉니다. 그런데 보험 사기죄는요, 고작 20.2%예요. 징역 갈 확률이 거의 3분의 1 토막인 셈이죠. 이러니 걸려도 별거 없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요. 자, 그럼 이쯤 되면 답답해지죠. 처벌은 약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먼저 미국은 법으로 해결했어요.
보험 사기 방지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때리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죠. 반면에 영국은 협력에 집중했습니다. 보험조사국 IFB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모든 보험사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경찰 내 전담팀과 딱 붙어서 같이 수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영국의 이런 협력 방식, 효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2023년에만 해도 보험조사국이 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 사기 시도를 무려 9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어치를 막아냈다고 해요. 힘을 합치니까 이런 거대 범죄 조직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시되는 해결책도 바로 이런 해외 사례들을 합친 모델입니다. 보험사, 병원, 경찰, 금융당국, 제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거죠. 여기에 흩어져 있는 정보와 수사 노하우를 모으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부여해서 조직적인 보험 사기단을 뿌리 뽑자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사기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이 새어나가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 과연 이건 그저 몇몇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범죄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일까요?